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그 조건을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대에 맞게 지도 방법도 바꾸고 잘 적응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들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되려면 월급을 많이 주면 될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스승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감, 자존감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으로도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는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법이 아니고요. 우리 관습법상에서 보더라도 선생님들을 정신적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학교 관리자들이 선생님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가능하면 확충을 많이 해드리고 또 불편함은 없는지 수시로 좀 커피 한잔 하면서 물어보고 또 어떤 학교 행사나 이런 걸로 힘드셨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모여서 뭐 치맥 파티라도 좀 열다든가 또 아니면 체육 행사라도 같이 해서 인근에 어떤 뭐 강변에도 같이 걷고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이런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요즘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방법과 양태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하는 것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과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인 이상 서로 간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교육감이라도 직접 나서서 선생님들의 힘든 것 또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나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뭐 교원단체도 많이들 있죠. 교원단체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요 선생님들 개인이 거의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학교장이 나서서 그 선생님을 우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바로 선생님을 직접 교육 당국에서 보호한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이해를 시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뭐 선생님도 무조건 잘못해놓고 책임 안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군가 나서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본인이가만 맡겨놓는다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보람을 좀 느끼시면 진짜 힘이 드시더라도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궈낸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필요도 있겠다. 이제 거기에는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우리 이제 시스템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런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늘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 생활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도 제자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90년대 그 중간까지 태어난 그런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80년대부터 말이죠. 30대, 40대 우리가 이제 N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젊은 선생님들은 어찌 보면 버릇이 없고 뭔가 공조직을 그 위하는 일보다는 개인에 뭐 빠져 있고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요
굉장히 그네들은 공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의롭습니다. 그네들의 특징은 이렇게 뭔가 착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를 않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20대, 30대 정서도 바로 그걸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웅변적인 그런 현상을 꼭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결국 미래 우리 교육계의 주인공이고요. 또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결국 혼연일체가 되어서 갈 때 보다 세대 차이가 적게 나니까 교육 효과도 높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조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풍부한 경험과 또 자애로움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진짜 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좀 경력은 작지만 열의와 그다음에 실력과 정성이 있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정말 인재들이 많거든요. 그 역량, 그 뛰어남,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그다음에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뭐 이제 또 스승의 날이라 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이런 뭐 어떤 때에 나와서 하는 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신나게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나야 또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결국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신나게 해드리자라는 화두를 던져드립니다. 답을 말씀드릴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만 분명한 하나는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고 직업이 아니라 이것을 천직으로 갖고 소명의식 갖고 살 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